5장의 데이터 검색하는 부분을 계속 이어서 실습 5-2의 DB 생성, 저장, 검색하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부터는 조금 집중을 하셔야 새로운 부분이라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연습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험까지 그렇죠?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앞서 만약에 177cm보다 키가 크거나 같은 사람 이러면 이렇게 딱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회원 중에서 김용만 회원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한다면 빨리 여기서 김용만 회원을 찾고 키를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 값보다 키가 큰 사람, 크거나 같은 사람 이렇게 하겠죠. 지금 선생님이 말한 그 부분. 일단 김용만의 회원의 키를 찾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찾아서 그 값보다 이렇게 우리 말로 한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쿼리에 대한 질문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말로 한 그것을 좀 반복해서 이렇게 김용만보다 키가 김용만의 키를 찾아서 그 키보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 말을 반복해서 음미하다 보면 SQL의 문장이 떠오를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김용만의 키를 찾고 그것보다 했을 때 찾고 한고 미리 해야 될 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서브 쿼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select from user table where height가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우리가 앞에 배운 걸로 해결이 되고 요 뒤에를 특정한 값을 넣는 것이 아니라 select height 키를 비교해야 되니까 사실 여기 height를 select 해야 맞겠죠. 여기다 select asterisk 쓰면 곤란합니다. 예, 값이 여러 개 id, name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height랑 비교가 쉽지 않죠. 그래서 select height 딱 어떤 항목을 찍어서 그쵸? 네, 요거랑 비교될 수 있는 from user table where username 김용만. 자, 요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사실은 앞서서 뷰를 만들 때도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서브 쿼리가 살짝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은연중에 써왔는데 이것이 서브 쿼리구나. 어떤 쿼리 안에 다시 셀렉트 문이 들어가는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여기가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용만과 같은 어드레스인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이름. 자, 이거 선생님 실습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하세요. select user name. 자, select user name from user table where 뭐를 넣어야 될까? 이번엔 addr equal. 그쵸? select addr from user table where username 김용만. 됐을까요? 실습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오는 것과 보통 셀렉트 할 때 같은 것을 셀렉트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죠. 값은 하나만 나와야 되겠죠. 또 여기서 select height를 하기는 했는데 from user table where절 없다. 그러면 이 height가 몇 개나 나올까요? 네, 이거 한번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동작은 하더라도 오동작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다음 문법적으로 아예 잘못돼서 오류를 내보내거나, 오히려 문법적인 오류가 나오는 게 낫죠, 그렇죠? 한번 실습을 해보죠. 자, 앞에 요 김용만 유저보다 키 요거부터 한번 실습을 해보면 요렇게 입력을 하고, 네, 자, 요렇게 선생님 이제 미리 입력된 것을 가지고 와서 한 것이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유저가 자, 김용만 씨의 키가 177보다 크거나 같은 사람. 여기 김용만 자신도 나오는 것은 키가 김용만하고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본인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지역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ADDR 해야 되고 선생님이 A만 해도 A 어드레스가 ADDR이 아니던가요? ADDR이 맞는데, 그쵸? 네, ADDR. 그 다음에 select ADDR.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네. 여기가 크거나 같다 하면 어드레스가 어떻게 클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는 같다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유저네임이 김용만인 유저의 어드레스를 셀렉트해서 그것과 같은 유저 이름과 키를 키는 필요 없으면은 이렇게 김용만 씨도 나오겠네요. 그쵸? 네, 여기서 Alt Enter, Control Enter. 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가 where절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select ADDR이 맞으니까 차원은 맞겠군. 그러지만 요거는 ADDR이 하나가 선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법에서 걸릴 건지 아니면 O 동작을 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문법에서 걸렸어요. 그쵸? 여기 문법은 보면 서브 쿼리 returns more than one row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의 row, 하나의 레코드보다 더 많은 게 나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비교하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where절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연습을, 선생님은 이렇게 문법을 설명했지만 연습을 해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는 중간고사에서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이 경기인 사람보다 키가 크거나 같은 사람을 추출해라 그랬는데 이미 여기 X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username, height, from user table, height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height from user table 했는데 where ADDR 경기 이게 문제인 거죠. height가 하나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것도 보면 more than one row라고 나와요. 딱.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고 하면 값이 하나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역이 경기인 사람보다 키가 크거나 같다. 이게 참 애매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 사는 누구누구보다 다. 예를 들면 경기도가 지금 누가 있나요? 한 분, 두 분? 네. 그러니까 이휘재보다 키가 크거나 같아도 되고 그 다음에 신동엽보다 키가 크거나 같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경기인 사람 중에 경기에 특정한 경기인 모든 사람보다 키가 크다라고 얘기하면은 경기에서 키가 맥스인 사람보다, 맥시멈인 사람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에 이휘재 씨와 신동엽 씨라 그러면 이휘재는 180, 신동엽 씨는 176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8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경기인 사람보다 했으니까 사실은 17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볼까요? 문제 자체도 좀 애매할 때는 같은 결과를 얻는 선생님 지금 말한 것처럼 경기인 어떤 사람보다 키가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경기의 미니멈 값을 구해서 키값을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되는 방법이에요. 그럼 다음 우리 교과서에서 어떤 방법을 먼저 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니까 하이트를 무조건 크다고 하지 않고 any라는 구문을 썼어요. any. 그쵸? 그래서 any하고 select height 똑같이 써줬는데 여기가 any하고 가로 안에 이제 서브 쿼리를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지역이 경기인 사람보다 아까 보니까 네, 신동엽 씨의 17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경기인 어떤 사람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래서 any예요. 어떠한. 그쵸? 어떤 사람. 그래서 176 이상이 다 나온 게 맞죠. 5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인 키를 뽑으면 신동엽 씨와 이휘재 씨가 아까 180이었어요. 그쵸? 그 모든 키보다도 커야 되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제는 180보다 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any를 넣게 되면 경기에 있는 작은 키보다는 다 커야 돼. 그쵸? 네, 작거나 제일 작은 키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5를 넣게 되면 경기도의 제일 큰 사람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any 어떤 것보다 크거나 같다 대신에 any와 equal을 쓰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뽑아진 키는 176 그리고 이제 이휘재 씨가 180. 요 위에서 보면 176 신동엽, 180 이휘재 이렇게 경기에 두 사람이 살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것이 뽑혀 나왔을 거예요. 두 개가. 그것과 같은 것이니까 180 아니면 176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휘재 씨, 신동엽 씨 당연히 나오고 남희석 씨가 180으로 이휘재와 같아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any보다 크다. 같다, 또 그냥 any와 같다, 그 다음에 all, 요 사용의 차이점을 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리고 equal any는 그
any 어떤 것과 같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것. 그쵸? 예, 이렇게 뽑아낸 이 안에 있는 어느 것. 그쵸? 어느 것에 들어있다. 그래서 in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키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두 개 키에 들어있는 것 중에 내가 하나에 들어간다. 그래서 equal any는 in과 동일하다. 그쵸? 여기 이제 각각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order by예요. 그쵸? 뭘 주문하다 할 때도 order지만 우리가 ordered list 하면 순서화된 이런 것도 order죠. 그러니까 순서. 순서는 우리가 크게 무슨 순서와 무슨 순서가 있을까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ascending과 descending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ascending이 기본이라서 예를 들어서 from user table에 order by m date 그러면 이제 2004년, 6년, 7년, 8년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굳이 하게 싶다 그러면 order by 다음에 날짜 요 타입을 넣고 DSC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ascending일 경우에도 ASC를 굳이 넣어도 되지만 안 넣어도 오름차순. 그리고 내림차순은 넣어야 내림차순. DSC를 넣어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구문을 하나 그냥 입에 있게 해놓으면 되는 거죠. select from where처럼 order by DSC, order by ASC 이렇게 그쵸? 이름을 딱 그래서 날짜 순으로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을 두 개 만약에 키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 순으로 하겠다 그러면 order by height DSC 높은 키부터 낮은 키로 내려오고 만약에 그 중에서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름은 ASC. 그럼 같은 키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가나다 순이 ASC죠. 숫자는 커지는 거, 알파벳 순, 가나다 순이 다 ASC죠. 그렇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DSC하고 컴마를 넣어야 구별이 되는 거죠. 키는 오름차순, 이름도 오름차순이다 그러면 order by height, user name 끝 해도 되죠. ASC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order by는 크게 어렵지 않고 기억만 여러분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select address from user table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쵸? 경북, 경남, 서울, 경기, 경남. 그래서 이것을 order by를 한번 써서 보면 가나다 순이죠. 여기가 order by ADDR하고 DSC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경기, 경남, 경북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중복되는 거는 굳이 뭐 경기가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쓰는 키워드가 distinct입니다. 그래서 select 요 address가 나올 것이죠. 그쵸? 그거 앞에 distinct를 써주면 select distinct address from user table. 그래서 user table로부터 address를 구별해서 하나씩만 그런 의미로 요 단어를 속성 이름 앞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밋절을 보겠습니다. 리밋은 리밋 한계 이런 뜻이죠. 그쵸? 단어상으로는. 그래서 우리 옆에 워크벤치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돈 리밋 또는 뭐 리밋 몇 개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서도 use, select, order by 해서 입사일을 ASC로 employee table에서 했네요. 이것은 뭐 employee 없으면은 여러분이 다른 데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끝나고 요 어떤 쿼리가 끝나고 여기서 limit 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도 우리가 user ID, select from user table 만약에 이런 구문을 한다 그러면 user table의 개수가 많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li 하면 limit, 그러니까 3개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렇게 3개만 딱 나오겠죠. 그래서 limit은 리밋 자체는 어려운 게 맨 마지막에, 그쵸?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개수 형식으로도 조회할 수 있다. 그래서 0에서 5까지 0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냥 셀렉트를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전체 요 유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셀렉트라고 하면 우리가 유저 테이블에서 리밋 3 하면 이렇게 3명 나오죠. 그쵸? 근데 김재동부터 3명 이렇게 하고 싶으면 시작하는 거 번호 순번을 넣어주는데 0이 시작 번호입니다. 그래서
1, 3 하게 되면 김제동부터 3명이라서 김제동, 김국진, 김용만 씨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말 그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김국진 씨부터 4명 하려면 0, 1, 2. 그래서 순서가 0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으니까 2, 그 다음에 5명 이렇게 하면 김국진 씨부터 5명. 자, 이렇게 리밋은 숫자를 하나 써줄 때와 이렇게 컴마를 넣어서 2개를 써줄 때가 뒤에는 5개고 앞에가 시작 위치를 나타낸다. 단 시작은 0이 첫 순서이다. 첫 레코드가 0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5장에 더 셀렉트에 대한 것이 이제 그룹 헤딩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1번에서 10번 정도까지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을 만큼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1번에서 10번까지는 이제 문제 없이 될까요? 자, 이렇게 5장을 끝내고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 5주차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리뷰를 쭉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트리거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공유해야 될 내용으로.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 3장의 모델링은 리뷰를 못 해드렸는데 또 모델링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와서 질문 중심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트리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아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트리거가 왜 필요한가부터,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보았던 그 유저 테이블에서 어떤 유저를 한 명, 유저가 이제 뭐 우리가 보통 1년 동안 정보를 보관하겠습니다. 뭐 3년 동안 보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쵸? 그럼 그 뒤에 그냥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또 뭐 다시 활성화시키겠습니까? 기하에 계정이 휴면 계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유저 테이블에서는 지워야 할 때 그럴 때 어디 다른 데 보관해두면 좋겠다. 그런 용도로 또는 뭐 업데이트 데이터를 업데이트 했는데 이전 데이터를 어디에 보관하면 좋겠다. 그리고 뭐 지금 인서트한 데이터를 어디 하나 보관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레코드에 일어나는 행동들에 대해서 다 그 이전 과정들을 뭐 아니면 그 행동이 일어나는 시점에 어떤 값들을 선택해서 보관을 하는 것이 트리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리거가 방아쇠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트리거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트리거가 단계가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교과서 그 2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넣는 트리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어려움을 가지지 않고 만드는 그 과정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유저 테이블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멤버 테이블에서 뭐가 일어날 때마다 딜리트가 일어날 때마다 특정 부분을 보관해 놓는 목적의 트리거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멤버 테이블에서 다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3개의 정보만 보관을 하겠다. 여러 개의 컬럼이 있지만 3개 컬럼. 그럴 경우 그리고 그 멤버 테이블에는 없지만 그 삭제된 날짜를 같이 보관하겠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때 여기 다 나오지는 않지만 3개의 원래 멤버에 있던 속성 이름과 컬럼 이름과 그 다음에 날짜 이렇게 이제 4개의 값만 가지는 그냥 평범한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테이블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를 생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create index, create view처럼 트리거도 create 트리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그 전에 딜리미터라는 이런 여러분이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딜리미터는 쉽게 말하면은 뭐뭐를 끝내는 그 글자. 우리 C에서도 세미콜론으로 끝내야 문장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 SQL에서도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문장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마침표가 세미콜론이죠.
그런데 이 딜리미터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딜리미터 스페이스 하고 여기다가 뭔가를 써준 거, 여기는 슬래시 2개를 써줬는데요. 이것이 이제 문장의 끝이다.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딜리미터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구분 문자, 구분해주는 거 그런 뜻이죠. 그쵸? 그래서 딜리미터하고 스페이스를 두고 슬래시 2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create, 트리거 그리고 이제 여기 begin, end 사이에는 요 테이블, 만든 테이블에 인서트할 구문을 써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create, 트리거하고 begin, end 전에 나온 내용은 create, 트리거 하고 나서 여기는 트리거 이름입니다. 너무 이름이 뭐 길어서 그런데 my 트리거로 하든 뭐 멤버 트리거로 하든 이렇게 트리거 이름을 써주면 되겠고요. 변수명처럼. 그 다음에 after 다음에는 여기가 delete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만약에 update 하게 되면 after update 그 다음에 insert 하게 되면 after insert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만약에 내가 삭제, 뭐 insert 이렇게 한다고 delete, insert,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MySQL에서는. 그래서 따로따로 트리거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after delete 그 다음에 on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무슨 테이블? 트리거를 부착할 테이블이니까 old 테이블, 원래 오리지널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create 생성하다 트리거를 delete 후에, delete 할 때 after delete 한 후에 트리거를 생성해야 되고 어디에? on 오리지널 멤버 테이블에 그 다음에 각 행마다 적용하니까 for each row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뭐 이거를 다 주관식으로 묻지는 않겠죠. 당연히 여러분이 이런 매뉴얼을 보고 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이고 문장을 좀 이해하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했다. 트리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오리지널 테이블은 멤버 테이블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는 멤버 TBL을 써줘야지 이 이름을 써줘서는 안 되는 게 그 정도가 헷갈린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딜리트 할 때다. 그러면 애프터 다음에 여기 딜리트. 업데이트 할 때다. 그러면 애프터 다음에 업데이트. 그 다음에 트리거를 만드는 것은 create다. 그쵸? 이제 그리고 나서 begin, end 하고 여기서 이제 딜리미트가 여기로 이렇게 슬래시 2개를 했다 그러면 end 다음에도 슬래시 2개를 해야지 드디어 create 트리거가 끝나는 것이에요. 자, 왜 이렇게 딜리미트로 해서 바꾸어 주느냐면 이런 세미콜론을 이 인서트 문장 때문에 만드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된다? 그냥 문장 전체가 끝났다고 생각해버리면 이 end가 처리가 안 되는 오해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덩어리로 처리해야 될 끝부분이 요것이다. 그래서 안에 아무런 문장이 많더라도 요것이 나타나야지 끝난다. 그래서 begin, end 하고 여기에 만약에 딜리미터하고 선생님이 달러 2개를 써줬다. 그러면은 end 다음에도 달러 2개로 해야지 드디어 끝나는 것이죠. 여기는 슬래시 2개를 하고 여기는 뭐 샵 2개를 했다던가 그러면 자 암호를 정한 거죠. 끝나면 슬래시 2개를 암호로 하자. 그래 놓고 end하고 다른 암호를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전쟁터라면 이미 나는 죽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끝을 그렇게 바꾸어 준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여기가 끝났어요. 사실은 end하고 여기 딜리미터 2개 넣어준 것까지 해서 끝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내가 select asterisk from 세미콜론 그 다음부터 SQL 에디터에서 쓰더라도 end는 이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문장을 끝내려면 슬래시 2개를 써야 하는데 그래서 다시 딜리미터 세미콜론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바꿔줘야 되고 여기는 뭐 물음표 2개 또는 달러 2개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트리거와 함께 이 딜리미터에 대해서까지 좀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딜리미터 다음에는 이렇게 반드시 스페이스 하나 넣고 뭐 물음표 2개, 달러 2개 이렇게 이제 표시가 편하게끔 딜리미터를 이렇게 모두 2글자를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create 트리거 이름, after 요 이름하고 요 이름이 같은 게 아니죠. 말 그대로 트리거 이름이고 우리는 사실은 요 테이블 나중에 만들어질 데이터가 레코드가 계속 자동으로 들어갈 이 테이블을 그냥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after delete 어디에 on old table 오리지널 계속 회원을 관리해야 된다면 회원 테이블 멤버 테이블 그 다음 for each로 begin and 딜리미터 정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딜리미터 다시 복귀 세미콜론으로 begin and에는 우리가 아는 insert 문장이 들어갑니다. insert into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after delete 후에 새로 만든 테이블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보관할 테이블을 여기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values 하고 insert into values 여기다가 킴 뭐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하나가 레코드가 딜리트 될 때마다 킴 레코드가 여기에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old라고 쓴 것이 이 old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한다면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멤버 테이블에서 아이디와 멤버 테이블에서 name과 멤버 테이블에서 어드레스를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멤버 tbr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고 그냥 old를 주는 것이죠. 요 세 개를 값을 뽑아내서 이 테이블에 밸류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core date라는 것은 여기 소괄호가 열고 닫고 있는 걸로 봐서는 함수입니다. C 언어에도 printf 이런 함수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선생님이 이제 진도상 못 봤고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SQL의 함수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냥 오늘은 편하게 current date 오늘 날짜를 생성하는 함수다. 그래서 날짜를 일일이 넣지 않고 이렇게 함수로 그냥 지금 날짜 자, 이 레코드 하나에 딜리트가 일어날 때의 날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트리거를 만드는 구문이 좀 이해가 되었을까요? 실습은 다시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5주차의 리뷰에서 트리거 만드는 부분이 있지요. 네. 자, 5주차까지의 리뷰는 실제로 다루기는 6주차에 다루었죠. 네, 혹시 5주차에 가서 여러분이 찾으실까봐 덧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딜리미터에 선생님이 이제 말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문자들을 주로 많이 쓴다. 마지막에 이제 이거 반드시 돌려줘야 되고 구문의 끝이고 트리거 등을 사용할 때 쓰고 딜리미터 자, 요걸로 and 여기에 이제 요렇게 썼다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요게 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제 새로운 SQL 구문들을 자연스럽게 쓰기 위해서 요렇게 돌려준다. 그렇죠? 자, 모델링은 사실은 이제 그 3장이 모델링에 관련된 전반적인 단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살펴봐야 되지만 네, 오늘은 간단히 모델링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리얼 월드에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속으로 다뤄야 될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넣는 것이 모델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툴을 익히고 SQL을 익히는 것보다 모델링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문학 작품을 쓴다 그러면 이런 언어를 익히고 SQL을 익히고 워크벤치를 익히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특정한 영어로 문학 작품을 쓴다. 영어를 익히는 것이 SQL을 익히는 거.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로 쓰는 것이 편하다. 원고지에 쓰는 것보다. 워크벤치는 그런 워드 프로세서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 자체를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쓰다 보면 숙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작품을 만드는 거, 설계하는 거, 이 모델링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리얼 월드의 내용을 어디로 집어넣는 거, DB로 집어넣는 것이 모델링이고 앞에서 우리가 이론적인 것도 한번 리뷰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델링을 실제로 워크벤치에서 한번 하면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는 ER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그걸로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New Model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기본이 MyDB가 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Edit Schema 해서 자, 요 이제 만들어질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DB를 정할 때 그 DB 이름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뭐 선생님은 테스트 DB 자, 여기를 쓰게 되면 여기가 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뭐 선생님 10 이렇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주시고 스키마 창은 닫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닫을 때 주로 여기를 이용하거나 뭐 네
안 그러면 네, 주로 뭐 여기를 닫는 탭이 있거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플라이 하고 닫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조금 요 툴에 대해서 익숙해졌을 거고요. 뭐 여기 보면 딱 add 다이어그램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add 나중에 만들어질 DB 이름 정하고 add 다이어그램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자 여기 테이블을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테이블에 예를 들면 프로세스 테이블의 교수 이름이 학생 테이블에는 여러 학생의 지도교수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학생 테이블에 foreign 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foreign 키에 교수 테이블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프라이머리 키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 부모가 1이고 자식이 여럿이다. 교수는 한 명에 학생은 여러 명이다. 1대 n 관계죠. 그쵸? 그래서 이 1의 프라이머리 키가 n의 foreign 키로 나타난다. 이해가 됐을까요? 부모의 프라이머리 키가 자식의 foreign 키로 나타난다. 그래서 1대 n에서 1이 부모, n이 자식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이 계속 머릿속에 있었던 테이블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편한데 교수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그림 찾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클릭을 하고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테이블 만들던 이 상태가 되고요. 테이블 크리에이트 하든 여기는 그냥 아예 선생님이 페어런트로 하겠습니다. 페어런트 테이블, 그래서 페어런트, 프로페서도 P네요. 그쵸? 네. 자, 그러면 페어런트에, 여기 이제 컬럼 네임의 값을 입력을 하는데, 뭐든지, PID, 네, 프로페서도, PID는, 프로페서 아이디, 여기는 페어런트 아이디. 그러면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이고, 널 값이면 안 되겠죠. 그쵸? 그냥 이렇게 두고 우리가 값을 넣을 것은 아니니까, P, 네임 정도로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페어런트 테이블의 탭은 말 그대로 요렇게 닫으면 되겠죠. 뭐 어플라이 같은 게 있다 그러면 하겠지만 이미 적용이 됐죠. 그래서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뭔 테이블을 만들 것 같을까요? 선생님 마음을 읽을 것 같아요. 클릭하고 여기에 또 네, 클릭을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테이블이 만들 위치를 대략 뭐 여러분이 잡아주면 되고요. 또 더블 클릭하고 자, 여기도 children 자, children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컬럼 네임은 CID. C의 ID. 자, 그냥 놔두고, 여기도, 인티저로 놔두고, 프라이머리 키 난널. 그 다음에 C 네임. 자, 여기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네. 난널 이렇게만 하고 지금 두 개를 연결할 고리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1대 n 관계가 궁금해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만 이름은 페어런트 차일드지만 이렇게만 프라이머리 키를 포린 키를 넣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페어런트와 칠드런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페어런트가 1이고 칠드런이 n이다 하는 것을 알지만 뭐 거꾸로 관계도 사실은 있을 수 있죠. 예, 내가 여러 명의 법적인 부모, 생물학적인 부모 그렇게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예. 요즘 가족 관계들이 이제 점점 복잡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꼭 얘가 1이고 얘가 n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것은, 자, 1대 n일 때, 부모 한 명의 children이 여러 명이다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각각의 여기에 있는 레코드들의 부모가 여기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게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 요 1대 n을 누르고, n부터 먼저 누른다고 했죠. 그쵸? 예. children, 그리고 우리가, 어를 봉양할 때도, 내가 먼저 하고 하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고, 먼저 하시게 할 때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네, 나 먼저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이렇게 돼서, 지금 보면, 요렇게, 까마귀, 이게 새의, 뭐죠? 까치발이라고 하나요? 네, 그 모양으로 생긴 쪽이 1대 n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자, 요렇게 하고, 여러분이 이제 세이브를 하게 되면 foreign 키가 자동으로 여기에 생겨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자,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것을 내가 순서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자, 얘를 딜리트를 눌러서 foreign 키 컬럼을 딜리트 해달라.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기 foreign 키를 두지 않았지만 얘가
n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foreign key가 생겼을 것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거꾸로 자 여기를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각각의 사람이 여러 명의 부모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자 부모 먼저 네 여기를 누르고 여기 눌렀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children 값을 여기는 변화가 없고 여기에 children 값이 뭐로 들어오게 된다? foreign key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열쇠 그림인데 foreign key로. 그래서 n이 되는 쪽에 foreign key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거꾸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름이 여기가 parent고 여기가 children이니까 이게 1대 n이야.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이 이름을 이 MySQL이 뭐 인공지능이란 모든 세상의 언어를 알고 있어서 이게 parent고 이게 자식이야. 뭐 이런 의미 해석을 하지는 않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의도한 대로 이거 하나에 여러 부모를 두게 하고 싶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르는 순서대로 거기에 맞춰서 foreign key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파일 여기 보면 이제 save model 해서 우리가 만든 모델을 이렇게 뭐 테스트 10 해서 MWB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저장된 파일은 네, 보면은 네, 세이브 됐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저장된 파일은 불러와서 파일 네, 오픈 모델이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해 놓은 것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픈해라. 자, 그래서 지금 요것은 불러온 것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질 때 지금 우리가 요 모델로 본다면은 자 여기 페어런트에 foreign key는 우리가 넣지 않았지만 페어런트의 구조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될 것 같은가요? 예, 여기 보면 children id에서 이것이 foreign key.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어그램을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포워드 엔지니어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자 이렇게 네 다음으로 넘기면 자 이렇게 해주면 예, 여기에 만들어진 쿼리가 보여지는데 여기에 그 페어런트 테이블이 보면 foreign key가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어주느냐에 따라서 foreign key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뷰와 Q&A에서 트리거와 모델링을 한번 다시 리뷰해 보았고요. 네, 잘 정리해서 네, 중간고사를 잘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성찰일지는 없고 제가 과제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 그 학생 테이블, 우리가 앞에서 만든 학생 테이블에 대해서 10개 정도의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쿼리를 여러분이 작성해서 그러니까 문제도 여러분이 만들고 답도 여러분이 작성해서 단톡방에 올려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험에 대비해서 그곳으로 성찰일지에 가름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